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강풍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통 빅3 기업들이 복합 쇼핑몰 유치를 두고 광주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 광주시의 밑그림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요금소 보강공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도로 일부 통제로 추석 연휴 정체가 걱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연휴 기간 가축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 대응반을 꾸리고 귀성객들의 농장 방문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 전남 지역 재난당국도 비상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솔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미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시작됐습니다. 태풍이 점차 다가오는 게 느껴지시죠?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현재 서귀포 남서쪽 약 40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오늘 밤사이 제주 서귀포 해상을 지나겠고요. 내일 오전이면 부산 부근에 육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로는 동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또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미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우리 지역 내일 오전까지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번 집중호우 때만큼이나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의 최고 300mm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400mm 이상입니다. 침수 피해 없도록 또 점검하셔야겠고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200k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미리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통 빅3 업체들이 복합 쇼핑몰 유치를 놓고 광주 대첩이라 부를 만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준비 중인 국가 지원형 복합 쇼핑몰의 밑그림이 이번 주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 발표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통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면적 118만 3천여 제곱미터의 광주 우치공원. 최근 롯데백화점 측이 광주 복합 쇼핑몰 부지 검토를 위해 이곳을 2번이나 찾았습니다. 롯데 측이 우치공원 일대 중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본 곳이 패밀리랜드 부지입니다. 기존에 있던 동물원은 그대로 두고 노후화된 패밀리랜드 놀이공원을 철거해 쇼핑몰과 롯데월드를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밀리랜드 부지로 낙점이 된다고 하면 아마 롯데월드랑 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대와 신세계에 이어 롯데도 복합 쇼핑몰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추석 전쯤 광주 복합 쇼핑몰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선 문화시설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에 맞춰 시민들의 쇼핑과 함께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복합 쇼핑몰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반 시민과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 상생협의체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발전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시민들의 어떤 쇼핑 편의성이라든지 또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광주가 지향하는 복합 쇼핑몰의 어떤 유형에 대해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쇼핑몰 가이드라인에 맞춰 유통업체들이 사업 계획서를 내면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신속한 행정 절차를 진행해 3, 4년 안에 복합 쇼핑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통 빅3 업체들이 호남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사업이 어떤 형태로 구현될지 이번 주에 발표한 광주시의 구상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요금소 인근 비탈면이 지난 7월 무너지면서 현재 보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도로가 통제되다 보니 교통정체는 물론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귀성 차량이 몰리는 추석 연휴가 더 걱정입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중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요금소 인근 비탈면이 무너졌습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는 보강공사에 나섰고 공사로 인해 지금까지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정체는 심각한 상황. 크고 작은 추돌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냥 공사를 하니까 미리 저기를 주의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와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다는. 비탈면 붕괴 이후 해당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4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배가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28일에는 하루 동안 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8월 초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이 과속단속 부스를 설치하고 서행 추돌주의 표지판과 합류주의 표지판을 설치했지만 여전히 사고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통 캠페인하고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는데요. 확정된 게 없어서.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는 더 걱정입니다.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교통정체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목포지점 5.2km 구간 공사는 올해 말은 되어야 끝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귀성객이 증가하는 만큼 추가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광주 곳곳에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됩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 원, 시비 12억 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까지 서구 금호동, 광천동, 백운교차로 등 22곳에 보행자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신호 안에 건너지 못하면 신호를 연장하고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으면 전광판을 통해 접근하는 차량에 알리는 기능을 합니다. 광주 전남 무인점포에서는 사흘에 한 번씩 절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 동안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은 광주 114건, 전남은 38건으로 사흘에 한 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건비를 들이지 않아도 되는 무인점포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지난해 여수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만흥지구 일원은 LH공사가 택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일대 마을 주민들은 LH공사의 개발 계획에 대해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어 깊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여수시는 수년째 그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모래 해변으로 잘 알려진 여수시 만흥동 만성리 해수욕장입니다. LH공사는 지난 2019년 이 일대 40여만 제곱미터 면적에 대한 택지와 상업지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막바지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보상 절차에도 들어가 오는 2024년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하고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는 거는요. 24년도 정도에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보상이 완료가 돼야겠죠. 현재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27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년 착공해서 7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지난 3년 동안 극렬한 반대를 이어가며 LH공사의 사업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LH공사가 자신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초 만흥지구 개발 사업이 명품 관광단지 조성 사업인 줄로만 알았는데 본질은 2,900여 세대의 주택 공급을 위한 땅 장사라는 겁니다. 특히 국토부의 지구계획 승인 고시 절차까지 마치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은 속수무책으로 LH에 수용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쫓아내가지고 세입자나
이분들이 적은 보상을 받아갖고 어떻게 얻어가 살 겁니까? 그럼에도 만성리 해변가 상가 일부 주민들은 LH의 개발 사업에 찬성하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동안 지부진했던 만흥지구 개발 사업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빨리 진행해서 빨리 안정을 찾고자 해요. 그리고 뭐 보상을 적게 주냐 어쩌니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하는 일이 만성이라고 보상을 뭐 때문에 적게 줍니까? 똑같이 주겠죠. 여수시는 수년째 이어져온 지역 주민들의 상반된 외침은 LH공사와 국토부 간 문제라 직접 개입이 어렵다며 온건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향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LH와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싱어송라이터의 노래 여수 밤바다의 시작점이 된 여수 만성리 해변. 이 만성리 해변 일원의 개발 방식을 두고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상반된 외침이 지역사회가 더 늦기 전에 함께 고민하고 응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추석 연휴 기간 가축질병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신속한 방역 조치와 질병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내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2건이 확인됐고 야생에서도 폐사체가 연이어 발견돼 철저한 차단 방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휴 기간에는 차량과 사람 이동이 많아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귀성객들의 농장 방문 자제가 요구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광주 곳곳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동안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국악 상설 공연이 열리고 광주 역사박물관에서는 전통놀이와 쌀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는 어린이 공연 인형 퍼레이드와 5.18 민주화운동 이야기를 담은 공연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준비하느라 장 보러 다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각종 차례용품의 원산지도 속여판 업체가 잇따라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경남 이재경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 반원들이 창원의 한 식육점을 둘러봅니다. 대패는 뭐 비용선 없다고, 비싼 없다고. 이 말이 맞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지난주 이 가게에서 판 대패 삼겹살을 원산지 판별 키트로 분석해봤더니 키트엔 외국산임을 알리는 한 줄이 선명하게 표시됩니다. 업체 관계자는 잘못 판매했다고 말을 바꿉니다. 진짜 외국산으로 파신 거예요? 지난 7월 거제의 한 식육점. 진열대에 국내산 돼지갈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고를 확인해보니 스페인산이라고 적힌 상자가 발견됩니다. 수입산 냉동 돼지 삼겹살 가격은 국내산의 절반 수준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 최근 3년 동안 원산지 단속에 나선 결과 돼지고기 단속건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아주 많이 찾는 품목 중에 하나다 보니까 가격 차이로 인해서 지금 많은 업주분들도 그걸로 인해서 차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추석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도 가봤습니다. 진열대에 쌓아 올린 채소마다 원산지를 표시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국산 재료만 쓴다는 한 떡집 냉동창고에선 대부분 외국산 재료를 써서 만든 떡상자가 발견됐습니다. 모두 원산지 표시 위반입니다. 저 밖에는 형편이라고 해서 다 국산으로만 표시가 돼 있으신데요. 다 재료가 다 외국산이에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9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이미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시작됐습니다. 태풍이 점차 가까이 다가오는 게 느껴지시죠?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현재 서귀포 남남서쪽 약 40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했습니다. 오늘 밤사이 서귀포 해상을 지나겠고요. 내일 출근길 무렵이면 부산 부근에 육상하겠고 이후로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가 고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됐고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우리 지역도 내일 오전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번 집중호우 때만큼이나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최고 300mm의 비 예보 나와 있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400mm 이상의 더 큰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침수 피해 없도록 점검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200km가 넘는 강풍이 불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나 작은 돌도 날아갈 수 있을 정도니까요. 창틀도 미리 고정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4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8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장흥의 낮 기온 26도 예상됩니다. 여수의 낮 기온 27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2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상에서도 안전사고 없도록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비는 태풍이 지나는 내일까지만 지나겠고요. 이후로는 당분간 비 소식 없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